김해하면은 그래도 육가야 중에서 이제 가야문화의 발원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김해가 이제 철기 문화를 꼽혀가지고 그 철기 문화를 통해서 해상무역도 아주 발달됐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표총에서 왕망전이 나오고 이랬던 교과서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왕망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어떤 한편인지 한 말씀. 왕망전은 왕망이라는 사람이 찍었다고 해서 왕망전입니다.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한이 망하고 후한이 쓰기 전에 새로울 신자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찍은 돈, 화폐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큰 화폐도 있고 작은 화폐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다 아울러서 왕망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돈이 김해의 해연리, 지금은 이제 봉황동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출토가 됐어요. 근데 폐총이면 사실 조개 먹고 버린 조개 껍질이 쌓여져서 이루어진 거고 쓰레기장이죠, 그렇죠? 그 쓰레기장에서 중국에서 찍은 돈이 출토가 된 거죠. 근데 이 돈이 10년밖에 쓰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돈이 김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전라도 해남, 즉 서해하고 남해가 만나는 해남 군곡리폐총이라는 데서 출토가 돼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황해도, 그 다음에 평양의 한 시대의 유적들에서 출토가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은 대한해협 건너가지고 일본 열도에 큐슈 북부에서부터 저 오사카에 이르기까지 점점이 출토가 되거든요. 근데 돈은 10년밖에 쓰이지 않았다. 우리가 삼국지 위서 외인전의 기록에 따르면 대방군, 지금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에서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해남 같은 데죠. 거기서 돌아가지고 남해안을 들어와서 남해안에서 김해, 거기에는 구야항구, 구야는 곧 가야입니다. 그래서 가야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다를 일천리 건너서 쓰시마, 대마도죠. 다시 일천리 건너서 이키, 일기죠. 다시 일천리 건너서 큐슈 북부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길을 한번 왔다 가는데 문화인류학자들이 한 2년 내지 2년 반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 왔다 가는데 2년 내지 2년 반 걸린 이 길 위에 10년밖에 쓰이지 않은 돈이 점점이 출토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유물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보통 공룡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과 같다 그래요. 한때는 지구상에 공룡이 뒤덮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룡의 화석이라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유물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서북한 지역의 중국의 선지 문물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일본 열도의 원자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바닷길을 통해서 교환이 되고 움직이는데 그 바로 중간점에 우리 김해의 구야항국이라고 기록된 가야국, 가야한국인 거죠, 그렇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미 그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가야한국이 바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록을 바로 증명해 주는 게 이 왕망전이라는 동전 한 입인 거죠.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나라를 건설하고 짧은 그렇죠. 1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김해에서 발견됐으니까 당시 김해의 무역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준다는. 그렇죠. 아마 지금식으로 이제 기원 전후로 한 시기에 레이더를 놓고 이렇게 황해도에서부터 김해를 거쳐서 일본 열도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항로상에 수없는 배가 떠 있어야지 가는 배, 오는 배, 지금 중간에 있는 배, 이런 배들이 수없이 떠 있어야지 이 왕망전이 김해 회원리 폐총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이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김해라는 지역은 서북한 지역의 한의 선진문물과 그 다음에 일본 열도의 원자재가 여기서 교환이 되고 교환되는 것뿐만 아니고 김해가 뭡니까? 금해잖아요. 쇠 금자에다 바다 해자거든요. 김해에서 생산되는 말씀하신 쇠죠, 그렇죠? 그게 수출되는 항구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남해안의 최대의 무역항, 또 남해안 지역의 최고의 철 생산지로서 번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가야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일본의 이제 문물의 영향이 백제의 문화가 영향이 많이 갔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가야의 무역이 아주 발달된 걸로 봤을 때 일본의 실질적인 영향이 된 것은 오히려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그동안 가야사를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가야에 관한 문자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에서 연구를 안 했고요. 또 가야 지역을 발굴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야의 물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고요. 그럼 일본 열도에서 물건이 나오는데 한계통이다, 한국계통이다. 그러면 그거 비슷한 건 백제에 있으니까 전부 백제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가야의 물건을 몰랐어요. 가야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일본 열도에서 나오면 백제기다 이런 거라고요. 근데 이제는 가야가 잘 밝혀지잖아요. 점점 밝혀져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백제 거보다는 가야 거에 더 가깝네? 그러니까 드디어 일본 열도의 외인들이 처음으로 의식했던 외국인으로서 가야라고 하는 게 최근에 급격히 부상을 하고 조명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리적 접근도 보면은 아무래도 당연하죠. 예, 이쪽이 제일 바다가 가까이 가깝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야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 임나 본뿔설도 주장하고 역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대마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 갑니다. 특히 요즘은 밤에 대마도에서 보면 부산항의 불빛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보이면 오거든요. 당연히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은 우리가 가야사를 공부 안 하고 가야의 물건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조금 비슷했던 백제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죠. 이제 너무 고대 이야기하니까 우리 김해 또 사고분들이 좀 갈 것 같아서 이 김해가 동삼역 구역 정리를 하면서 다 정리를 하고 구지봉에서 김해 시내 쪽으로 넘어가는 우측편에 한 부분을 언덕 이게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백운대지 않습니까? 그 백운대에 그 고분이 있는데 그 고분에서 구지봉과 허황무 사이에 또 다른 고분이 2개인가 이래 있거든요. 근데 김해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백운대를 개발하러 남겨둘 때도 문화재위원회 계시는 영식 교수님께서 그렇죠. 강렬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백운대에 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아마 백운대 그러면 다들 서울의 도봉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오래된 동네에는 다 백운대가 있습니다. 자기 동네를 제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데는 가장 좋은 이름을 붙여서 다 백운대라 이름을 붙였어요. 예전에 제가 그 백운대에 조사를 할 때에도 당연히 돌 비석에 백운대라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죠. 근데 거기가 이제 사실은 백운대보다도 구산동 고분, 백운대 구산동 고분군이라고 한 그 고분군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이름을 구산동 백운대 고분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이 고분은 가야 지역에 있지만 가야께 아니에요. 신라 무덤이에요. 무덤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복도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추가로 장례를 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김해에 등장하는 건 김해의 역사가 가야에서 신라로 바뀌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산동 백운대 고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고대사를 밝혀주는 무덤 한 기뿐이 아니고 김해의 역사가 가야의 역사에서 신라의 역사로 바뀌었던 그걸 보여주는 역사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서 딴 데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개발하자고 할 때 개발하고 나면 뭐 다세대 주택 몇 개 짓겠죠. 다세대 주택은 전국에 김해에도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 몇 채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백운대는 구산동 고분은 거기만 있어요. 김해의 역사가 가야에서 신라로 바뀌어진 걸 보여주는 증인은 거기만 있어요. 이거 보존해야 되죠. 당연히 구산동 고분이 있어서 그 문화재보호법에서 허락하는 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으로서 현지 조사를 나왔을 때도 조합하시는 분들한테 달걀도 던지고 그랬었거든요. 뭐 맞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개발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그거를 뺑 돌려서 머리 밑에 깎은 것처럼 깎아가지고 위에 문화재보호법에 허용하는 그 범위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급하게 깎아놨으니까 바위가 막 무너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바위가 무너져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문화재위원회 니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발을 또 강행하려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노력 덕분에 지금 쌈지공원으로서 김해, 고산동, 백운대 구분이 남아있다. 바로 이런 역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의 아주 좋은 쌈지공원으로서 쉼터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막 달걀 세례받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 제가 태어난 곳이 불암동인데 그 서남이라고 네. 거기 보면은 남해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선유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초순대처럼 아주 그 전망이 좋은 선납동강을 내려다보는 그 선유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남해 고속도로 해가지고 파괴가 돼버렸거든요. 제가 어릴 때인데 지금같이 제가 이래 성인이 됐을 때 그런 것 같으면은 교수님이 반대했듯이 반대가 그걸 잘 지켰을 텐데 아쉽다는 그 그런 생각이 부처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예. 네. 연화사에 그 있죠. 부처가 지금 동산동 지금 현재 연화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깨진 거, 그 제대로가 아닌 얼기설기 이렇게 붙여진 모습으로. 근데 제가 새로 쓰는 김혜지 이제 그랬잖아요. 그 부처 그래도 웃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제자리도 찾아야 되겠고 또 제 모습도 좀 찾아야 되겠고 뭐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개발로서 우리가 맞습니다. 김해의 가치를 잃은 것이 좀 많구나 이런 자각도 좀 하면 좋겠고 그 선유대에 이제 그 부처가 있었는데 바위에 그것을 당시 그 불교 신도의 회장이었던 고 배석현 씨가 네. 예 그걸 이래 파편을 다 이래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지금 연화사 뒤편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주주 스님하고 신도 회장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 부처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를 그 내력을 몰라가지고 있던 거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설명을 제가 김정권 선생한테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책에다가 지금 남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증언도 사실은 또 시간이 가면 또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채록을 해서 그때 문장으로 지금 책으로 남겼는데 그때 증언해 주신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기미학이라는 것이 이 기미의 가치를 보존하고 또 제대로 알리고 또 이게 잘못하면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래 재현되고 이런 역할들이 기미학을 통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가야사 이제 보건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니까 저도 뭐 KBS 감시자들에서 한번 가야사 보건 문제를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교육청과 구지봉 요 교육단지 저기 이제 보건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예산들이 엄청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경남의 대표로서 그 문화재위원회 이영식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문화청에서 일단 편성한 건 1,460억. 그러니까 아마 향후 5년 동안 문화청에서 김해시에 국비로서 1,460억이 아마 지원이 될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명목은 그렇습니다. 구지봉입니다. 구지봉이 사적이거든요. 구지봉에 지정구역이 있고 구지봉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이제 학교 부지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학교 부지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뒤에 구지봉이 있는 것보다는 녹색으로 된 가야시대에 좀 가까운 그런 환경 속에 구지봉이 있는 게 사적의 모습으로 옳겠다. 그래서 이제 보호구역으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보호구역을 그만큼 학교 부지 3군데를 책정할 만큼 우리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많지가 않습니다. 직접 뭐 경험을 해보셨지만 대한민국 예산에 문화예산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문화재청 예산은 또 적거든요. 근데 학교 부지 3개를 사적 지정구역도 아니고 보호구역으로 수용을 해서 줄 만큼 그런 지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문화재청이 구지봉 사적의 가치도 크게 인정을 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가야사 보건사업, 가야사 대통령이 얘기하신 가야사 보건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가야사의 시작이고,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야사의 시작으로서 김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가야사에 관한 문헌 기록은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라고 그래서 김해에 관한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야사의 복원은 김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중을 의식해서 사실은 이례적인 3개 학교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수용을 하면서 1460억이라고 하는 문화재청으로 보면 아주 파격적인 그런 지원을 하게 됐던 거죠. 시작은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야사 복원에 역시 그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그리고 가야사 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마도 다른 지역보다는 김해가 역시 돌출하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제가 제 공을 얘기를 하면 현재 문화재위원으로서 사적분과에서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함을 사적분과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했어요. 네. 어떤 때는 개인적인 일정도 취소하고 하루빨리 외국에서 귀국을 하면서까지 위원들한테 이런 사정을 그리고 이런 의미를 잘 설명을 했거든요. 아마 요만큼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에 있으면서 저도 예산 심사를 해봤고 예결이 들어가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문화재 예산이 된 예가 크게 없었는데 그래도 전국에 12명의 문화재위원이 있죠. 아마 그게 직접 들어가 계시니까 아무래도 김해를 대변해서 설명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 곳에서 이래봤는데 송은현 그 김해시의 학예사 이 친구도 보니까 상당히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뭐 시장님도 이번에는 같이 협조가 잘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 이 가야사 복원에 예산되는 것은 이영석 교수님 거기 컸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로소 누가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때 간에 가야사 문화가 이제 가야 문화가 복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셨지만은 가야 문화에 대한 복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야 문화의 발원지가 김해이기 때문에 김해가 중심이 될 것이고 김해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원지이기도 하고 형님 나라라서뿐만은 아니고 사실 가야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는 문자 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있어요. 근데 문자 기록은 유일하게 삼국유사에 줄여서 실려진 가락국의 역사만이거든요. 가야의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가 좀 쉬어보면 한 12개 나라 정도는 있었어요. 근데 12개 나라에 자기 나라의 역사의 기록으로서 문자 기록이 남은 건 김해의 가락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자 기록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원에는 가락국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고고학 자료도 다른 지역하고 달리 김해 지역의 발굴 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고분만 해도 뭐 한 3,000기 가깝게 발굴 조사가 됐는데 전국 시군 단위 또는 가야 문화권의 시군 단위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많죠. 그만큼 많은 가야인들이 사용한 물적 증거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물적 증거를 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하기에도 역시 김해가 아무래도 중심이 돼야 되겠죠. 한마디 더 보태면 지금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가야역사문화센터를 국책기관으로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국책기관이 어디로 가면 좋으냐가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김해시도 손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의미에 비춰보면 아무래도 그런 국제기관 같은 거는 김해시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김해시는 가야문화권의 다른 시군하고 또 다른 점은 현재 인구가 60만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건 가야사 복원에는 이런 그 물적 증거, 문헌 기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재 양성이에요. 가야사 복원할 수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을 가령해서 제가 어느 지역을 낮춰보는 건 아니지만 함안이라든지 아니면 진안 장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것보다는 6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부산에 가까이 있는 김해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게 대학이 4개나 있는 지역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가야 문화권에서 인재 양성, 가야
문화를 복원하고 가야 문화를 전 국민에게 전파해 갈 수 있는 걸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막 가야 역사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김해 시의 유치가 또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이 뭐 있으니까 잘 될 거를 보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해에 제가 살아오면서 뭐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여인당자와 뭐 항시장군이라든지 김해 충신에 관한 거라든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세히 모르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영식 교수님을 통해서 김해 시민들이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름다운 얘기도 있고 김해의 마타하리 같은 네. 안 좋은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는 본으로 삼으면 되고 또 안 좋은 얘기는 저러면 안 되겠다 또 그런 거 삼아야 되니까 밝은 면 어두운 면 다 같이 우리가 얘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김이니까요. 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의 한방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